송풍기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송풍기의 상태를 그래프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를 나타내냐? 송풍기에 소모되는 동력, 소율, 그리고 압력이면은 이제 뭐 전압, 정압, 뭐 요 차이가 이제 동압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풍량, 송풍량 이런 것 등을 그래프 하나로 표시해 놓은 것을 송풍기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냉동기 상태를 표시한다. 냉동, 선도. 공기의 상태를 표시한다 그러면 습공기, 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듯이 송풍기의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러면 송풍기의 선도, 특성, 곡선. 특성을 나타내는데 주로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반듯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축 가로축이고요. 이 가로축은 송풍량이 늘어나면은 여러 가지 동력이나 소율이나 기타 압력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먼저 압력 중에서도 압력이 이제 크게 전압, 정압, 동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풍량이 늘어나면은 곡선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 뭐냐면은 늘어나면은 처음에는 셌다가 좀 떨어졌다가 쫙 올라갔다가 어느 한계치 이상이 넘어가면은 압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이게 바람이 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나 이렇게 회전수가 많으면은 빈 허당이 된다는 그런 되게 이게 이제 전압이고요. 정압은 어떻게 하면은 원래 표시할 때 어떤 출구 쪽에 입구가 꽉 막혔는데 송풍기가 계속 돌면 그 전체 압력이 쏠리는 게 그게 전압이라고 그랬죠? 근데 구멍이 뻥 뚫려서 통과하기 시작해서 흐르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속도로 쏘는 압력이 동압, 움직일 동자. 그 다음에 닥트라든지 통로 옆에 측면을 미는 힘이 정압이라고 그랬죠. 고정된 압력, 정지해 있는 압력. 그렇게 있는데 전체 압력에 비해서 옆에를 미는 정압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요. 이게 이제 정압이고요. 요 차이점이 압력을 읽으면 요 차이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동압이에요. 동압. 알겠죠? 이것은 이제 그래프에서 계산을 해서 숫자가 적혀 있으면은 그게 동력은 어떻게 되느냐? 동력은 점점 이렇게 동력이 증가해요. 소모되는 동력은. 풍량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그야수로 소모되는 동력이 어때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풍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회전수 배로 비례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소모되는 동력은 회전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돼요. 동력이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이 송풍기의 효율 부분입니다. 송풍기의 효율 부분이 너무 서서히 돌면은 별로 효율이 안 좋고요. 어느 정도로 풍량이 유지가 돼야지만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너무 풍량이 많아지면 효율이 오히려 어때요?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효율을 하나만 그려도 되고요. 효율을 갖다 전압 효율, 뭐 정압 효율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곡선이 똑같아. 요건 전압 효율, 좀 밑에다 팔포시 나란히 그리면 뭐 정압 효율 이렇게 하는데 효율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보통
이 그래프를 볼 때 특성곡선 어떤 송풍기를 측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효율이 최대치가 될 때가 있고요. 최대치가 넘어가더라도 이 교차점으로 동력이 오버가 되면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 된 지점. 알겠죠? 이제 푹 꺼진 데에서 이렇게 송풍량도 줄어드는 지점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송풍량이 증가하는 요 대목이죠. 압력도 증가하고 풍량도 어때요? 증가하고 효율도 어때요?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효율이 최대치가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동력이 어떻게 효율이 뚝 떨어지면서 동력이 어떻게 역전되는 부분이 있죠. 동력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송풍기를 적당하게 마치 맞게 가동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로 가동하는 게 사실 좋은가? 이 대목으로 가동하는 게 좋다. 알겠죠? 이게 송풍기를 운전할 때 적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 풍량을 이 정도로 유지해서 효율이 이 정도로 유지하게. 동력이 오버가 되지 않게. 알겠죠? 근데 이 지점이 넘어가면 효율이 뚝 떨어지면서 동력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압력도 어때요? 오히려 더 저하가 되죠. 이런 부분은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헛바퀴 도는 동력은 많이 소모가 되면서 모터 탕내나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오버가 되면 풍량이 이 정도가 오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과부하 걸린다 그래요. 요거 뭐라고요? 요것이 과부하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할 때 풍량이 이 정도로 오버가 됐어. 그러면 얼마나 팬이 빨리 돌까요? 날개가. 그렇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과부하가 걸리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오버로드 그렇게 말해요. 오버로드. 로드는 부하, 짐을 지다, LOAD이고요. 오버, 과하게 짐이 걸렸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는 이유는 풍량이 너무 어쩔 때 과대하게 움직일 때. 풍량이 과대하다는 것은 회전수가 어쩔 때 너무나 많을 때예요. 회전수를 너무 세게 돌릴 때. 여기가 이제 적절한 운전이고요. 이 부분이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뭐가 돼요?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과부하 걸리면 안 돼. 그러면 적정선에서 풍량이 떨어질 때는 어찌냐? 풍량이 압력이 최대인데 압력이 오히려 떨어져서 압력이 어때요? 이쪽은 최대치보다 낮아졌죠? 그렇죠? 압력이 낮아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원심 같은 경우는 출구 압력이 꽉 나가다가 압력이 약해지면은 나갔던 것이 역류예요. 압축에서 배웠을 거예요. 냉동에서. 냉동공학에서 터보식 압축기 같은 경우에 너무나 어쩔 때는 나갔던 것이 역류에서 어때요? 밀어내는 것과 역류에서 들어오는 것이 어때요? 충격에서. 예, 충격 소음, 서징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원심이 같은 경우에 흡입 유량이 너무 적으면, 나가는 게 너무 적으면 여기가 어때요? 빈 공간을 돌리는 것처럼 돼요. 진공처럼. 알겠죠? 그럼 여기가 텅 비게 되죠? 텅 비게 되면은 출구 쪽이 뿜어졌던 그쪽이 출구 쪽이 빵빵하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쪽이 압력이 세겠죠. 냉동으로 이야기하면 응축기 쪽이에요. 그쪽이가 고압인데 앞쪽에서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흡입 유량이 별로 없고 유량 자체가 적어요? 뭐 허당이에요? 여기가 텅 비게 돼요? 그러면 나갔던 곳에서 거꾸로 어때요? 역류해서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그게 무슨 현상이다? 서징 현상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유량이 지금 뭐예요? 총풍량이잖아요. 그렇죠? 유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 공간으로 운전이 되고 있으면 서징이 잘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적절한 운전 구간이다. 네, 항상 풍량이 이 정도 유지가 되게. 아시겠죠? 압력이 이 정도 유지가 되게 이렇게 가동을 해야 된다. 이게 운전 영역이에요. 이게 운전. 이 부분이 송풍기가 운전이 되는 범위. 풍량이 이 정도가 항상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살펴보면 뭐예요? 풍량이 줄면 뭐가 생길 수 있다? 네? 오히려 서징이 생길 수가 있다. 풍량이 너무 과대하면
너무 과다해, 너무 많아. 그럼 뭐요? 그렇죠. 과부하가 걸려요. 풍량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효율도 떨어지고 오히려 어때요? 과부하가 걸린다. 효율은 떨어지고 압력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너무나 과부하 걸리면은 이게 모터 탄내가 나겠죠? 네. 이해되시죠? 이게 송풍기의 특성, 곡선, 송풍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곡선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간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나 급경사로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 이쪽으로 움직이는지 이쪽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효율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송풍기 종류마다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송풍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풍량 나오는 걸 가지고 대면서 동력을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그 다음에 출구 쪽에서 압력을 재가지고 각각 전압이나 정압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해보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적정한 풍량을 항상 유지를 해야지만이 이게 가장 최대의 효율로, 가장 좋은 압력으로, 빵빵한 압력으로 송풍기가 제대로 바람을 뿜어내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풍량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송풍기가 공조에서 쓰이는 목적을 이야기를 했어요. 송풍기가 실내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송풍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목적은 첫째는 뭐예요? 실내의 온도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조절해 주기 위해서 실내가 뜨거워졌어. 여름이야. 그러면 뭐예요? 냉풍을 보내주죠. 겨울에 실내가 차가워졌어요. 열 손실이 많이 돼서. 그럼 뭐예요? 온풍으로 열량을 보충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실내의 온도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풍량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송풍기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송풍기가 바람을 얼마나 뿜어줘야 되냐. 냉풍이나 온풍을 얼마나 뿜어야 될까. 이 송풍량은 실내에 스며드는 취등열 또는 실내에 빠져나가는 손실열에 일단은 가장 연관이 돼 있다. 딱 그만큼 채워줘야 돼. 일단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딱 그만큼만 하면 실내에서는 어쩌냐. 송풍기가 그러죠. 이제 무전을 해본다고 칩시다. 사람으로. 실내에서 그래. 여기 열량이 100만큼 쏟아져 들어왔어. 얼른 빨리 제거 좀 해줘. 그러니까 송풍기가 냉풍을 쫙 보내줘. 전투맨 딱 보냈어. 100명? 알았어. 100 딱 제거해줄 거야. 보냈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실내에서는 아니 어쩌고 오다가 만놈들이 있어. 탄력병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탄력병이라는 소리는 뭐야? 밖으로 가다가 손실되는 게 나오죠. 냉풍 같으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고, 온풍 같은 냉풍 같으면 밖에서 스며드는 게 있고, 온풍 같으면 밖으로 어때요? 밖에서 손실되는 게 있어요. 그러겠죠? 송풍기에서 바람이 나가면은 그대로 실내로 이렇게 공급이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속에가 차가우면은 밖에서 뜨거운 열기가 있으니까 덕트에 스며드는 열이 생길 거고요. 만약에 이게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밖에가 차가운 영하의 날씨니까 겨울이니까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송풍기에서 보내주는 감당을 해야 될 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내 기준만 딱 맞추면 안 되고 중간에서 사라지는 땡땡이 치는 놈들까지 다 어때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내 취등열, 그 다음에 뭐예요? 기기나 어때요? 장치 취등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나 장치, 덕트 장치에서 다시 쏟아져 들었다든지, 덕트 장치에서 어때요? 손실됐다든지, 요만큼을 꼭 어때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송풍량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열량이죠, 지금. 그쵸? 이게 자체가 열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열량은, 이게 열량이죠. 열량은 송풍량, 냉풍 또는 온풍이죠. 곱하기 바람풍이니까 공기 비열. 바람풍, 바람이 뭐예요? 공장의 공기. 그 다음에 뭐예요? 취출 온도차. 이렇게 되겠죠? 취출 온도차라는 것은
추출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과 실내의 온도 차이라고 했어요. 네. 겨울철 같으면은 쏟아지는 공기가 뜨거우니까 추출 온도 빼기 실내 온도. 여름철 같으면은 여기가 뜨거워 후끈후끈해 냉풍이 나와. 그러니까 실내 온도 빼기 추출구 온도. 그렇게 되어야겠죠. 네. 내가 추출 온도 자고로 온도 차 냈으니까 뜨거운 데서 찬 데만 빼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보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송풍량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풍량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송풍계의 MRL에는 뭐 기능사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심화 학습 수준으로 나와도 400기사 가까운 정도 난이도로 나와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이 전 시간에 했던 송풍기 내용까지. 송풍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풍량을 표시합니다. 풍량을 표시할 때 송풍기의 그 연판, 모터 분해가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제조회사도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제조 면허리도 다 써져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풍량. 그리고 두 번째는 동력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몇 킬로와트짜리다 모터가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요. 몇 킬로와트 소모되는 동력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풍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송풍기와 속의 날개 구조가 어떤 것이냐, 터보식이냐, 다이팩이냐,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똑같이 회전을 시켜서 바람을 뿜어도 돼요. 풍량이 다 달라요. 특성 때문에 달라요. 풍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풍기의 풍량이 표시가 되는데 가령 세제곱미터과 아워로 나타낸다. 그러면 앞에 뭐가 숫자가 써져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 숫자가 써져 있고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또는 뭔 숫자가 써져 있고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제곱을 어떻게 읽느냐? 이 세제곱을 영어로는 큐빅이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세제곱을 뭐로 읽는다? 큐빅으로 읽는다. CUBIC예요. 예? 그래서 세제곱미터는 큐빅 미터라고 읽어요. 미터, METER, 미터. per hour.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뭐라고 하냐? 큐빅, 미터, per hour. CMH라고 씁니다. 여기는. 그러면 밑에는 큐빅, 미터, per minute, CMM. 이것은 큐빅, 미터, 센티미터 아니에요. 지금 대문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센티미터로 읽으면 안 돼요. 네. 큐빅 미터 퍼 세크. 그래서 CMS 이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송을 하는 기기들, 송풍기, 펌프, 압축기 이처럼 이송을 하는 종류에는 꼭 뿜어지는 양, 이송하는 양을 분당으로 표시를 많이 해요. 습관적이에요. 그러나 공학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시간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풍량도 시간당으로, 열량도 시간당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나 희한하게 모터의 용량 표시를 할 때는 시중에서는 꼭 분당으로 습관적으로 표시를 해놓는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과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시중에 CMM이라고 써있으면 곱하기 60을 해보면 1시간 동안의 풍량이 되는 거예요. 60분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표시한다. 만약에 서양에서 건너온 것이다. 그러면은 큐빅 미터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트를 쓴다든지 가령 이렇게 되어 있다. 피트 세제곱 퍼 미니트다. 알겠죠? 세제곱 피트 그리고 미니트다 그러면은 CFM 이렇게 큐빅 피트 퍼 미니트 CFM 이렇게 될게요. 만약에 CMH 입방미터 퍼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얼마가 나왔는데 이걸로 거치려면 나누기 얼마로 오면 돼요? 60. 초당으로 거치려면 뭘로 나누기 3600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고쳐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